스나스 산에 멀고도 험한 비포장도로 평택을 가야 한다는 어머니 말에 근심에 쌓인 기근이 어질어질하다.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 자신도 모르게 정말로 미쳐버리는 것이 더 좋겠다. 정말로 환장하겠다 하고 한탄이 절로 나온다. 평택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걱정이 되어 근심에 쌓인 것이다. 현실을 거부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긴 밤을 잠들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몸부림했다. 왜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것일까? 비틀린 몸으로 인파 속으로 지팡이 짚고 걸어야 한다는 현실이 비참함에 자신이 스스로 나락에 빠진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떠올라 절망에 빠진 것이다. 사람의 문제는 부딪혀야 한다. 부딪혀야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인생. 세상이 두렵고 절망적일 뿐이다. 아이고 정말로 환장하겠다. 내일 정말로 어떻게 하지? 혹시 아버지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버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굶주리며 울다 어쩌면 불쌍하게 죽을지도 모른다. 끝내는 해서는 아니될 생각까지 했다. 착한 아버지이지만 속만 썩이는 아들이기에 어쩌면 나는 아버지에게 귀찮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혹시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공포증을 느낀 것이다. 배짱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인생, 마음이 병든 인생.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긴 밤을 잠들지 못한 것이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현실이 고통스러워 비열의 근심으로 잠들지 못한 것이다. 왜 아버지가 버릴지 모른다는 극한 생각을 한 것일까? 책의 영향이다. 책에는 무수한 사건, 이야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제 저녁에 막다른 밤에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한 것이다. 아버지도 무섭고 가족도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족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가족이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자. 그 어딘가에 내가 살아갈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했다.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뿐 자신의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생, 암흑만 존재하는 인생. 그 어느 곳도 자신이 살아갈 곳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과 한성과 고민으로 뜬밤을 홀로 지새웠다. 귀근이 고향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홍월리. 높은 산도 없고 작은 폭포수도 없지만 새소리 아름답고 볼나비 춤추는 산 좋고 물 맑은 졸락이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산과 들에는 알 수도 없는 갖가지 잡초들이 꽃을 피우고 새, 벌, 나비들이 춤추는 그림 같은 마을이다. 그러나 기근이에게 고통만 주는 동네다. 뒷산에 비틀진 오솔길이 있고 200~300m 올라가면 선앙당이 있다. 1년에 한두 번 동네 어른들이 구슬한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별개의 이야기다. 선앙당길도 아이들이 오고 간다. 학교에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근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오솔길이다. 먼저 선앙당까지 올라가라. 내가 잠시 후에 올라가마. 평택에 가는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아랫길로 갔다. 평택에 가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같이 가줄 것이다. 하고 어머니는 말했는데 아버지는 다른 길로 갔다. 에고, 나는 길도 잘 모르는데 나 혼자 어떻게 올라가라고. 에이, 진작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만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에이, 혼자 올라가다가 낯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중얼거리며 걷는다. 어떻게 선앙방까지 가서 어떻게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아버지가 몹시 서운하다. 그러나 가야 한다. 작은 한숨을 쉬면서 근심이 가득한 걸음을 걷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중얼거리며 걷는다. 그러나 마음은 참담하다. 얼만큼 걸었을까. 저 멀리 산악나무가 보인다. 중턱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린다. 아버지가 온다고 한 말을 기억한 것이다. 혹시 누구라도 나타나서 놀리거나 때리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불안해진다. 이따금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둘러본다. 얼마쯤 지났을까. 먼 발길에서 진 자전거를 끌고 오는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 반가움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스친다. 아버지를 보고 왜 미소 짓는 것일까? 오늘날은 농촌에도 대부분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 귀하던 시절이다. 아버지는 앞집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끌고 오는 것이다. 아버지도 반갑고 자전거도 반가워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진 것이다. 안중까지 시보리가 넘는다고 했는데 먼 길을 어떻게 가지 하는 생각에 걱정했는데 아버지는 해결한 것이다. 버스가 없어서 걸어 다니던 시절이라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아버지는 해결사가 된 것이다. 자전거 뒤에 타고 안중 가서 버스를 타고 평택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평상시에도 말이 없던 아버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가서 자전거를 빌려온 것이다. 몸이 불편한 아들, 잔뜩 긴장한 아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는 자전거로 끌고 올라간다. 그리고 아들은 뒤를 따른다.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일까? 아버지는 한번 아들을 쳐다본 후 올라갔고 아들은 아버지 눈빛을 보고 뒤따라가는 것이다. 거리가 멀어서 오고 갈 수도 없고 힘들겠지만 자전거에 타야 하겠다. 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이것이 전부다. 평택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라 입이 무거운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 방법이다. 아버지, 나는 걷는 것이 힘든데 자전거를 빌려오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어서 속으로 중얼거린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긴 자전거 뒤에 태우고 천천히 달린다. 그를 기필하면서 그날을 마음에 그려본다. 아버지가 그리고 마음이 찡하여 온다. 고향 떠나 타향살이 30여 년 세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고향 생각으로 마음이 찡한 것이다. 변모해가는 웃는 날의 고향 모습 어떻게 변화됐을까? 집 앞으로 서해 고속도로가 생겼다. 앞뒤산 온데가 한데 없다. 마을산을 밀어서 고속도로 복구했다. 그로 인하여 아담하던 옛 모습은 자취를 갖췄다. 집 떠나기 전에는 차 한 대 구경하기 어려웠던 고향이 오늘날은 싱싱 달리는 차량으로 그림 같던 동네가 바람 부는 동네가 되어버린 것이다.
발전이 그리 좋은 것만 아닌 듯하다. 오늘날은 농촌, 어촌, 산촌에도 버스가 다니는 세상이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운행했고 오후에 한 번 더 운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중에서 육일장이 열린다. 수확한 곡식을 난정매는 어깨에 아낙매는 머리에 이고 걸어다녔다. 심리라고 하기도 하고 시골이라고 하기도 했다. 농부들은 곡식을 판매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현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팔에 힘이 모두 빠져서 자전거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안전까지 가지? 얼굴이 죽을 상이다. 팔이 빠지는 것 같이 아프다. 자전거를 타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자전거는 처음 탄다. 너무 불편하다. 자전거 타는 것이 이리 힘든 것이란 생각도 하지 못했다. 기근이는 앉아있고 아버지는 운전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꼭 먹고 알 먹고 오라. 그런데 왜 괴로운 것일까? 기근이 나이 21살. 한마디로 말해서 청년이다. 가장 힘이 좋은 장정의 나이다. 그러나 몸은 어린아이다. 다리도 작고 팔도 작다. 힘없는 손으로 자전거를 붙잡고 있다.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팔이 작고 힘이 없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왼손 팔뚝 뼈가 뼈끼리 붙어있지 않은 상태다. 어릴 적에 부러졌을 때 치유받지 못해서 기형아가 되었다. 기형아의 작은 손으로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에 앉아있는 기근이 모습, 앉아있는 것인지 매달려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비틀어진 몸으로 엉덩이만 걸쳐진 상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기가 계단 위에 위험스럽게 앉아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길 가던 어른도 아이도 걸음을 멈춘다. 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불쌍하기도 하고 신기해 보이기도 한다. 까닭없이 웃는 사람도 있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다. 짓궂은 아이들 3-4명이 자전거를 따라가며 히히덕거린다. 아주 즐거운 모습들이다. 평택에 갈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놀림받을 것이란 생각은 했다. 각오도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짐승이 아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도 있는 사람이다. 오금이 저린다. 장애의 아픔 어려서부터 간지하며 당하고 살았지만 자신을 조금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하고 분했다. 기근이는 심한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모습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바라볼 뿐이다. 무시당하는 아들을 태우고 가는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버지도 각오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몹시 창피했을 것이다. 조롱의 대상이 된 아들, 아버지보다 심각하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니, 이미 마음도 몸도 죽은 자가 되었다. 어쩌면 가장 치욕스러운 날인지도 모른다. 아저씨, 그 아들인 모양인데 떨어지겠어요. 잘 좀 태워서 가세요. 죽은 자의 귀에 희미한 희망의 소리가 들린다. 아니, 잘못 흘러가는 소리였을까? 통 뒤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뜻밖의 현상이 통 뒤에서
정겨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절망으로 몸과 마음이 지옥문 앞에 있었는데 천국으로 천사가 오라고 부르는 것 같이 정다움을 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찬송가의 한 소절이다. 죽어가던 기근이 마음에 단비가 내린 것이다. 얼마나 마음의 갈증이 심한 상태였을까. 평범한 남편의 목소리인데 천사의 소리로 들린 것이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처량하여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이해해주는, 불쌍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도 그 말이 무척 고마웠던 모양이다. 네 하고 대답하더니 자전거에서 내린다. 괜찮니? 나는 힘들지. 다시 태워줄까? 하고 말하며 몸이 편하도록 손을 보아준다. 아버지 말 중에 가장 정겨웠던 말이 어쩌면 그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버지 손으로 몸을 조금 만졌을 뿐인데 편안함을 느낀다. 왜 편안함을 느낀 것일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따뜻한 정의 손길을 느낀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이해해줄 가족도 없다는 생각에 늘 외로움에 젖어 살았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천사도 있는 모양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린다. 천사 남자를 보고 싶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다. 자전거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다. 고개도 돌리지 못한다. 마음속으로 아저씨 정말로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있었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해본다. 처음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랑에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심어진 것이다. 멀고도 험한 비포장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 그래도 좀 편하구나. 너무 힘들었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남자가 말을 한 후에 아버지는 달라진 것이다. 아들이 편하도록 끌고 가는 것이다. 안중까지 시보리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걸어서 가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언제 안중까지 가지? 말로만 들었던 시보리길 얼마나 먼 길인지 모른다. 빨리 걸어도 안중까지는 2-3시간 걸린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걱정하는 것일까? 자전거를 끌고 가자 처음에는 편했다. 10여 분쯤 지나니 다시 힘들어진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다.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오늘날은 대부분 아스팔트 길이지만 그 당시는 비포장 도로다. 흙과 자갈로 만들어진 비포장 도로. 비가 내리면 진흙길이 되고 작은 웅덩이도 생기고 하는 비포장 도로다. 비가 내리면 버스도 다닐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이다. 사람도 걸어 다니기 힘든 진흙탕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돌을 주워다가 메꾼다. 이따금 작은 돌에 자전거 바퀴가 부딪힌다. 돌에 부딪히면 아찔하다. 아버지는 좋은 길을 찾아가지만 아들은 아찔한 고비를 넘기고 한다.
아버지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은 없다는 것도 안다. 결국은 아버지도 아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지는 있다. 아버지는 가야만 했다. 불구자들을 태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아버지.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를 지피라며 그날을 그려본다. 계속 한 마음이 가슴에 스며든다. 그러나 그날은 원망이 전부였다. 아버지도 끝내는 지친 모양이다. 타고 가다 끌고 가다 반복한다. 아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이미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아들.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의기를 몇 번이나 감수한다. 안중까지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남은 것일까. 혼자서 질문하고 또 한다. 가고 또 가도 끝없는 비포장도로. 그러나 궁금해도 아버지에게 여쭈어보지 않는다. 아버지도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얼마 안 남고 다 왔다 하고 몇 번이나 말해준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남고 다 왔다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가고 또 가지만 끝은 영원히 없는 것 같았다. 그만큼 아들은 기진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멀다고 할지라도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힘든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달랜다. 목적지는 분명히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자전거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 손을 몇 번이나 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놓지 못했다. 왜 놓지 못하는 것일까? 극한 상황에도 생명의 미련을 안고 있는 것일까? 자전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것일까? 손을 놓지 못한 이유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것일까? 허리나 다리 중 몇 군데가 부러질 것이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은 119 부르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세상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쩌면 시골 병원에 응급차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심하게 다쳐도 살릴 방법이 없었던 시대다. 다친 아들을 안고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결국은 아버지도 진퇴양난이 될 것이고 결국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편하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자유구나. 기근이 작은 한숨을 쉰다. 안중에 도착했고 아버지 등에 업혀 버스에 탄 것이다. 천국에 온 느낌이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유함.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함이다.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이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맛보아 느끼게 된 자유함이다. 사희에 계속됩니다.